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은 1% 상승을 마감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저께 휴장이었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미국 시장은 3거래일 연속으로 나스닥 1%대 상승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죠. 근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는 만기주입니다. 미국 시장이 갑자기 강하게 된 이유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유는 고용이었습니다. 미국의 4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된 상황이 됐는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로 인식됐다고 하네요. 그것이 투자 심리를 좋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 고용이 17만 5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30만 명 정도 생각을 했죠. 실업률이 3.9%, 이것도 3.8% 소폭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용이 약해지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맞아떨어지는 지표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미국 시장은 지표는 울퉁불퉁한 상황이었고 특히 고용만큼은 탄탄했거든요. 고용이 탄탄하니 당연히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고용을 제롬 파월이 약해지면이라고 얘기를 한 후에 4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표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적어도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연속성이 2번이 아니라 최소 3번에 4번 정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7월 금리나 9월 금리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지금 5월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4월 비농업이니까 5월 비농업, 6월 비농업까지만큼은 계속 둔화가 돼야 됩니다. 둔화가 되지 않는다면 믿기 어려운 상황일 거다.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미국은 과거 사례로 보면 100%는 아니지만 선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FMC가. 그러니까 어느 당에도 호재가 되게 안 하는 그 중립적 역할을 한 것이 FMC 회의였기 때문에 정말 9월 전에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 올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올해 대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장이 고금리이기 때문에 9월 전에 금리 인하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롬 파월이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고용이 연속적으로 둔화가 된다면 시장에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6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91%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48%,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35%입니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금리 인하 할 거면 지금 있잖아요. 60% 이상 다 돼서 가면 갈수록 올라가야 돼요. 30%, 40%에서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게 쉽지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용지표가 계속 둔화된다면 올라가겠지만 너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ME 그룹에서는 올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죠. 0.25%. 근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정책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결국 목표 수준으로 낮아지게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존 윌리엄스 연준의 3위죠. 권력순위 3위인데 뉴욕 연은총재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금리는 결국 내려갈 것이다. 그렇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 근래 실적 시즌 시작을 많이 방어를 해줬어요. 실적 시즌이. 이제 실적 시장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주에 두 회사가 있죠. 디즈니라는 회사하고 우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에서 실적을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은 1% 올랐습니다. 나스닥 1% 올랐고요. 다우는 0.4%입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트로 일단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차트로 보시면은 이 60일선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지난주 금요일날 이 60일선은 딱 걸쳐서 끝나는데 60일선 살짝 안착하면서 끝난 것으로 다우의 어떤 차트의 모습은 여기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은요 지난주 금요일날 양봉을 세웠는데요
또 1% 올라가고 또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이전의 고점 연장선 이거 1, 2, 3 후 다시 옆으로 쌍봉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오늘 이후 시장 흐름 봐야 되겠죠. 계속 오를 건지 멈춰설 건지 이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유가가 일단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유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허브테스트 중진리를 보시면 80불 밑으로 떨어졌고요. 78불. 제가 요 밴드를 그려놓은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몇 개월 됐는데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낮아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서 비축유를 방출해가지고 유가를 하락시키면서 인플레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좀 해보는 상황인데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80불 이상으로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약간 자극하는 부분을 완화시켰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가 노동시장의 어떤 뭐 이유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잖아요. 그로 인해서 원달러가 이 강세로 바뀌었어요.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1362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 가격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미국에서 새벽 시장에 있었던 원달러는 1355원에 끝났습니다. 장중한테 1360원까지 갔었고요. 1355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대비로도 약 한 7원 정도 내렸습니다. 환율이 거의 3일 연속으로 내리고 있는데 주가에는 영향을 좀 덜 미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번 주가 우리나라 만기예요. 만기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 손실이 안 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리로 끌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틀 동안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잘못하면 전가 후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게 시장의 흐름이다.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환율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60일선까지는 왔다 가야 될 거다. 그거를 1350원 47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다 내려오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지 않고는 이 리스틱으로 할 수 있는 환율의 하락은 제한입니다. 이게 구두개입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는 제약이다.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를 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시장에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지난주 금요일 날 황당하게 하락을 했죠. 그쵸?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2676포인트에 끝났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2676포인트에 근데 지금 캔들 하나가 안 나왔어요.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요. 캔들 하나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회복하느냐 싸움이죠. 회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다시 뭐 이 정도까지 가는지의 싸움인데요.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일단 국내장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좋아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일단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두 가지 뭐 약간 강제성의 문제, 세제에 대한 부분, 그런 지원 뭐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을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면 움직일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뭐 최태현 SK 뭐 회장 같은 CEO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반도체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거다 뭐 이런 발언도 하는데요. 어쨌든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 오늘 이끌어주는 모습, 엔비디아가 이틀 동안 3%씩 뭐 두 번이나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